여러분,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 투자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후배가 자녀에게 이렇게 주식으로 정의를 하고 싶다고 재무 설계를 한번 방송으로 제작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퇴근하고 할 것도 없는 제가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미성년자 주식 투자. 대학 입학 전까지는 부모님이 직접 투자 운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중고등학생이 미국 주식 한답시고, 매번 밤새면서 매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 입학 전까지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대학 입학해서, 물론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과 끊임없이 이 투자에 관해서, 얘기는 계속 해봐야 되겠죠. 그죠? 대신 이제 부모님이 직접 이제 투자 운영을 대신 해주지만, 자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계좌가 좋으냐, 일반 정권 계좌에서 할 것이냐, 연금 계좌로 할 것이냐, 미국 직투 계좌로 할 것이냐, 장단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 미성년자죠.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19세부터는 성년입니다. 성년. 1세부터 10세까지 10년 동안 2천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의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11세에서 18세까지, 이제 18세까지가 미성년자니까 또 2천만 원 이내에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2천만 원을 12로 나누고 10년으로 나누고 그 다시 12년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월 16만 6,660원을 투자하면 되거든요. 1세부터 10세까지는 뭐 학원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생일 축하금, 뭐 탄생 축하금, 출생 축하금 그런 걸 뭐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부모님이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월 16만 6,660원씩 투자를 하는데 월 16만 6,600원 가지고는 미국 3대 지수는 살 수가 없네요. 그죠? SPY, QQQ, 다우존스, 다이아가 전부 다 뭐 270달러 이상 하니까 QQQ는 지금 한 230달러 정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직투를 하기에는 좀 금액이 부족하고, 뭐 꼭 미국 직투를 하겠다면 요 이하 금액의 ETF나 안 그러면 뭐 개별 종목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11세부터 18세까지는 약 8년인데 이때는 이제 월 20만 8,330원을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3대 지수 투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이 18년 동안 이 합계 금액이 3,999만 8천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 총 4천만 원 한도 이내이지만 정액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우리 아들 딸 너무 미워서 그냥 조카에게 정해야겠다. 그러면 조카는 이제 친척이니까 친척에게 정해할 경우에는 10년 한도 1천만 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자, 연봉리 수익률은 CAGR은 10%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면 CAGR 10% 잡고 이 적립식으로 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쭉 투자했을 때 누적 원금 수익금 총합이 1억 6백만 원이 돼요. 자, 어떻게 계산해 보시냐 하면 이 네이버 복리 계산기에서 일단 그 엑셀 창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엑셀 창에서 예를 들어 이제 2020년 1월 1일생이 연봉리 수익률 CAGR 10%로 월 납입금 이렇게 쭉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 10세까지는 16만 6,660원 월 적립식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세가 되면 원금 수익금 총합이 3,4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세부터는 이제 8년 동안 이제 8년 동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정의를 하시니까 이제 11세부터는 매월 20만 8,330원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수식창에서 계산식을 돌려보기 귀찮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복리 계산기에서 16만 6,600원은 16만 6천원은 120개월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죠. 그죠? 월 복리 10% 잡고 그러면 요 금액이 나와요. 요 금액이. 자, 요 금액을 다시 여기 인플레이션 캘큘레이터 보이죠? 자,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인베스트먼트 인플레이션 캘큘레이터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자, 초기 투자 금액 그리고 이제 11세부터 18세까지 8년 투자잖아요. 그죠? 연봉리 수익률 10% 잡고 이제 월별 20만 8,330원 투자합니다. 그죠?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그냥 0%로 잡을게요. 그리고 캘큘레이트 하면 1억 6백만 원이 나옵니다. 1억 6백만 원이. 자, 오케이.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했을 때 원금 수익금 총합은 1억 600만 원이 나오는데, 자, 미국 3대 지수에 이제 투자해가지고, 꼭 3대 지수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19세에 성년이 된 자녀가 대학 등록금 그리고 용돈 삼아 이제 이 돈을 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찾아 쓴다면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반 정권 계좌에서는 바이 앤 홀드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일반 정권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미국 ETF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배당 소득세. 그냥 국내 ETF를 하게 되면 세금이 없지만, 국내 ETF, 코덱스 200 그런 거는 10년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런 미국 ETF를 하셔야 돼요. 자, 미국 ETF를 한다는 가정하에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자, 2천만 원 일반 정권 계좌에서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2천만 원을 1년에 찾아 쓴다 그러면 이 2천만 원 시세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연 308만 원 세금이 부과되는데, 절세하는 방법으로 이제 2천만 원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만 대학생 신분이니까 다른 소득이 없겠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일하게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입니다. 그죠? 요 배당소득,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이에요. 그럼 이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누진공제 받아가지고 과세 표준이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은 세율이 15%예요. 그러면 세금은 이렇게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1,200만 원 찾아 쓰고 종합소득세 세율 6% 적용받으면 세금 56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권 계좌를 해도 세금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네요. 자, 여기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배당소득 1년에 1,200만 원이라 그러면 이렇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공제받고 세액공제 7만 원 공제받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게 하시면 과세 표준이 1,050만 원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납부세액은 56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정리됐죠? 그래서 대학생 돼 가지고 1억 600만 원을 연 2천만 원씩 찾아 쓴다면 일반 정권 계좌에서 종합소득으로 적용하는 게, 선택하는 게 세금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되면 세무사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연금계좌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대학생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못 받겠지요. 하지만 과세 이연이 가능해요. 그죠?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 세금을 늦춰줍니다. 그죠? 과세 이연이 가능하니 거래 비용, 양도소득세, 미국 직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또 부담되잖아요. 그죠? 사고 팔 때마다. 그러니까 연금계좌에서는 과세 이연, 거래 비용, 양도소득세 이런 부담이 없으니 다양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죠? 특히 듀얼 모멘텀 이런 게 가능하죠. 만 55세가 되어서야 연금으로 찾아 쓸 수 있으니, 그 전에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해가지고 돈을 쓴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 16.5%를 각오해야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16.5% 하면 330만 원 세금은 각오해야 돼요. 하지만 수익률은 약간 높이고 MD는 또 약간 낮출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연금계좌에서는 사고 팔고를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죠? 떡락장에서 잠시 피해가고 채권으로 도망갔다가 하는 게 듀얼 모멘텀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이 배당소득세 부담 때문에 수익률을 아마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바이 앤 홀드, 적립식으로 매수만 하고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면에서는 일단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를 볼까요? 역시 미국 직투 계좌에서도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미국 직투 계좌에서도 그냥 월 적립식으로 바이 앤 홀드를 해야 되는데, 미국 직투 계좌에서 이제 1억 600만 원을 1년에 2천만 원씩 이렇게 찾아 쓴다면 기본소득공제 250만 원 빼고 22% 양도소득세를 곱하면 385만 원, 세금은 미국 직투가 제일 비싸네요. 그래서 세금 면에서 일반 정권 계좌가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연금 계좌, 그 다음에 미국 직투. 대신 이제 미국 직투 계좌에서는 다양한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백테스트가 장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애플, 아마존,
듀얼 모멘텀으로 돌리면 요 기간 동안 IT 버블을 거쳤네요. 그죠? 요 기간 동안 CAGR이 40.71%고 MDD는 마이너스 62%입니다. 동일 비중 50대 50으로 들고 가면 한 1년 더 더해가지고 98년부터 2020년까지 38.89%의 MDD 마이너스 84%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뭐 큰 돈 몰빵했다가는 도저히 MDD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별 종목을 하신다면 손실이 부담되지 않는 그런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큰 돈은 이제 ETF에 묻어두고 뭐 물론 이 애플 아마존은 지금 이제 뭐 시총 1, 2, 3, 4, 5등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장래에도 이런 큰 수익을 가져다 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옛날에 뭐 아마존이 뭐 상장됐을 때는 뭐 1달러, 2달러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이제 큰 수익을 거둬줬지. 지금은 이제 S&P 500 바깥에 있는 소형주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발굴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와 이렇게 금융 투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즘 뭐 애들이 뭐 좋아하냐, 뭐 중학교 다니는 너희들 뭐 애들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도 많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하지만 손실보기 이렇게 되면 불행한 가정이 된다. 자, 그거는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이렇게 한번 백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자, 애플 아마존 듀얼 모멘텀입니다. 듀얼 모멘텀이에요. 애플 아마존. 이 VFITX는 중기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듀얼 모멘텀으로 돌렸을 때, 그리고 동일 비중으로 돌렸을 때, 1999년부터네요. 듀얼 모멘텀은 40.7%가 나왔고, MDD는 요거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MDD 60%를 여러분은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애플 아마존을 98년부터 반반 동일 비중으로 들고 왔을 때는 $10,000가 1,500만 달러가 됐네요. CAGR이 38.89%고 MDD가 마이너스 84%. 이 IT 버블 때 이렇게 깨졌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은 여러분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이렇게 개별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만 19세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원금 1억 600만 원을 마련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은 이제 자녀의 뭐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에 뭐 등록금 부담이나 뭐 용돈, 생활비 부담 그런 거는 없겠죠. 자녀가 이제 이 돈에서 매년 2천만 원을 이제 팔아가지고 찾아 쓰면서 이제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니까 자산 배분으로 주식, 채권, 골드, 현금 이렇게 자산 배분으로 이제 CAGR 8%를 번다면 성년이 된 후 결혼하기까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불어난 돈은 얼마가 될까? 이건 이제 엑셀 시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을 모았어요. 만 18세까지 1억 6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자녀 결혼식까지. 자, 딸과 아들을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죠? 딸은 군대를 안 가지만 아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딸을 볼까요? 자, 연초 종잣돈이 1억 600만 원입니다. 그죠? 연초 종잣돈 1억 600만 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이제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2천만 원씩 뽑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 배분 전략으로 수익률은 연 8%를 거두겠다. 그러면 이제 1억 600만 원에서 2천만 원 빼고 그 금액에서 수익률 0.8% 곱하면 이 엑셀 수식에서 자, 엑셀 수식에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1억 600만 원에서 2천만 원 뽑았었는데, 자, 일단 9,200만 원이 됐네요. 그리고 2학년 때도 2천만 원 뽑아쓰고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요즘은 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한 2년은 이제 취업 공부를 했는데, 이제 등록금이 안 나가니까, 뭐 등록금 한 학기에 500만 원이라고 잡으면, 1년에 한 1,000만 원 쓰고, 용돈 생활비 한 1,000만 원 쓰고, 그런데 이제 취업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생활비만 1,000만 원 썼어요. 1년에. 그래, 취업 공부 이제 2년 해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돈을 찾아 쓰고 이제 점점 1억 6백만 원이 3,200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취업했을 때는.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연 1,0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 포트폴리오를 굴려갑니다. 그리고 저축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5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네요. 자, 그러면 딸 같은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까지 9,800만 원이 모였어요. 31세에 결혼한다 그러면 9,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결혼 비용하고 뭐 집도 사고 하는데 보태면 되겠죠.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군복무 할 때는 뭐 2천만 원씩이나 쓸 필요 없겠죠. 군복무 할 때는 뭐 군대에서 월급도 나오니까 연 500만 원만 이제 찾아 쓰고, 그리고 이제 군 2년 마치고 복학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3학년, 4학년 다니고, 역시 아들도 취업한다고 공부 2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는 1,000만 원씩 저축을 해가지고 이 투자 자금에 보탰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딸은 저축 5년 했는데 아들은 이제 저축 3년밖에 못 했네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6,800만 원 모아가지고 결혼하네요, 그죠? 그리고 역시 이 돈은 집 사고 결혼 비용 하는데 보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러면 부모님한테 굳이 손 벌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보험 같은 거 가입시켜 주지 마시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비싼 학원비, 과외비, 그런데 노후 자금을 탕진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녀한테 주식 투자라고 정의를 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해서도 부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자립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